만 19세 이상 24세 미만의 모든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을 지원해 주겠다. 어느 나라 얘기인가 싶으시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성남시가 입법 예고한 청년 배당이란 정책이 실제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포퓰리즘 논란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죠. 성남시 이재명 시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또 튀는 정책 내놓으셨어요? 또 튀는 게 아니라요. 또 정상적인 정책 하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청년 배당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들에게 시가 분기별 25만 원, 정확히 얼마씩 주는 거죠? 정확하게 연간 100만 원을 이제 분기별로 25만 원씩 나눠서 지급해 주려고 합니다.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요.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지역 골목 상권들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지역 화폐를 형태로 지급을 해서 성남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두 가지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청년 지원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청년들에게 그럼 25만 원을 돈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다른 형태로도 주는 건가요? 돈으로 안 주고 지역 화폐, 예를 들면 성남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 같은 걸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전자화폐 스타일로. 이 혜택을 받게 될 청년들이 성남시 안에 몇 명이나 되죠? 조례상으로는 19세부터 24세 6개 연령이기 때문에 한 6만에서 7만 명 정도가 되고요. 당장 전부 일시에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24세부터 하고 이제 23세, 22세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연 얼마나 들 걸로 예상하세요? 한 개 연령당 한 120억 정도에서 100억 정도 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4개, 5개 연령, 6개 연령이니까 6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매년 엄청난 숫자가 줄어듭니다. 젊은 세대는. 그런데 참고할 거는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65세 이상에게 이렇게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남에서 한 1,15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성남시 부담액이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청년들한테 이거를 다 지급해도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9세 이상 24세 이하면 다 줍니까? 그러니까 뭐 사업해서 한 해 수억 버는 청년 사장도 받고 안정적인 공무원인 청년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소득의 이념이니까요. 다 받는군요. 예를 들면 이제 기초연금은 원래 전부 똑같이 주려고 했다가 상위 30%만 제외하고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조금 변형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소득이나 기여와 관계없이 다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니까요. 다 받는다. 그러니까 청년 사장도 받고 뭐 공무원인 사람도 받고 대기업 직원인 사람도 받고 다 받는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저희 청취자 문자 지금 막 들어옵니다만 9876님처럼 저도 성남으로 이사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지현님은 무상급식, 어린이집 보조금도 모자라서 지금 허덕거리는데 청년 배당은 어디서 구할 건가. 공무원 연금도 줄이고 국민연금도 줄이는 마당에 이것도 혹시 세금으로 내라는 거 얘기 아니냐.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반론 들어오는데요. 제가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이건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도 아니고 성남시에 있는 기존 예산을 아끼고 재배정해서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남시는 민간 어린이집 이용할 때 차액 보육료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성남시가 다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딴 데 쓸 걸 안 쓰고 이거 쓰는 거 아니냐는 논란은 최소한 성남시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는 그 정도로 지금 예산이 넉넉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넉넉한 건 아니고 잘 쓰고 있는 거죠. 여기저기. 근데 이제 복지라는 게 결국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쓰느냐의 문제인데 굳이 청년들에게 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뭐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이런 취지라면 청년이 아니라 더 어려운 중산층, 노년층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법한데요. 충분히 그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 시대에 필요한 최우선의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의 지금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절벽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청년 계층에 특별히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M4 세대라는 말도 있고요.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해외 이민 가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청년 세대는 결국은 우리 기성세대들을 바칠 그 미래예요.
근데 우리가 65세 이상의 노년들에게는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기여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회 기여에 대한 후 배당이라는 걸로 이해하면은 청년들에게 예. 지금 현재 매우 위험한 비정상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 선투자를 해주자.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다음 미래 세대들에게 투자해서 우리 세대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워주자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한데 예. 우리가 나중에 노인들은 지원해주면서 왜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처한 청년 세대에겐 지원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시작한 정책입니다. 네, 청취자 문자 중에는 노인연금이야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생계비 차원에서 그분들이 지원하는 거지만 청년들의 배당은 좀 다른 접근 필요한 게 아니냐. 오히려 돈으로 그냥 25만 원 분기별 주는 게 이거는 뭐 술값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푼 돈이다. 이걸로 사업 미천 삼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쁘게 보면 그런 거죠. 만약에 저희가 사업 미천을 주거나 예. 아니면 생활비 정도를 준다면 그거야말로 진짜로 포퓰리즘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지원하는 게 맞느냐. 다 대규모로 못한다면 조금이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반대로 위한 반대고요. 그러면 노인들에게 그럼 20만 원 줘서 살 수 있느냐. 그 술값, 막걸리값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아요? 청년 세대에게는 우리 사회가 과연 뭘 배려하느냐. 쥐어짜기만 하고 있잖아요. 취업도 안 되죠. 결혼도 안 되죠. 연애도 안 되죠. 출산도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관심 갖고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자. 그것도 역량 개발할 수 있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청년 일자리 만드는데 그 예산을 좀 몇백억 되는 예산을 쓰면 어떻겠느냐. 이게 근본적인 치유책 아니냐라는 반론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일자리 문제는요.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그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가진 청년으로 육성하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거는 예를 들면 정부로서도 하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연간 조 단위로 예산을 투입하지만 실제 성과가 없잖아요. 몇 년 동안 했지만. 그러면 그게 그러면 우리도 효과도 없는 일자리 만들기라고 하는 일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냐. 그거보다는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일자리에 맞는 현대사회의 그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가진 청년을 양성해내는 거. 알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것들을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건 정부가 할 일이고 중앙정부가 산업 정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수출 대기업이 아니라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정부가 할 일이고 우리 지방정부는 그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가진 청년을 양성해내는 걸 해야 되는 거죠. 3315님 같은 분들의 문자가 지금 제일 많은데요. 결국은 청년들, 지금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돈 주는 건 이해하지만 왜 부자 청년들, 넉넉하고 안정된 청년들에게까지 다 줘야 되느냐. 그렇게 예산이 많으면 다른 지자체 도와줘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3315님 비롯해서 들어옵니다. 결국은 돈 많은 사람 청년에게 왜 주느냐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선별 복지라고 하는 이제 반론이 생기면서 생긴 논란이거든요. 예.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세금도 더 많이 내는데 수혜도 더 적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만큼 수혜도 똑같이 받을 자격도 사실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재벌 아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예외를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우리 국민의 99%는 실제로 다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만 잘 사는 사회잖아요. 그런 그 식으로 1%를 위해서 99%를 분리해낼 필요는 없는 거죠. 똑같은 복지 차원에서 청년들도 어린이 무상급식과 같은 접근을 그렇습니다.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청년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요? 이게 복지부 동의가 있어야 되죠, 시장님. 동의는 아니고 복지부와 상의해야 됩니다. 상의입니까? 네네. 유들맘님 외에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어요. 네. 정책 자체는 매력적이라도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거 조만간 예산 부족으로 지급 중단되거나 정부 중앙정부에서 결국 끝까지 반대해서 시행 못할 것 같다. 첫째 중앙정부는 반대할 권한은 없고요. 협의해야 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그 조정을 우리가 반영하면 돼요. 그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니고. 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한다고 계획 내셨던 거. 지금도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건. 계속 협의 중인가요? 불어가 아니고 불승인도 아니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 조정 중인데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조정 결과를 우리가 일부 반영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게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자기 돈으로 하겠다는데 그걸 막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협의 과정 거쳐서 공공산후조리원 계획도 될 거고
이 저 청년 배당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무상교복도 마찬가지. 무상교복 사업도 될 거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요. 정부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군요. 금지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일부 이걸 반영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예. 5757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거 혹시 관심 없고 표 얻기 위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저 선거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 저는 선거 무지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기껏 선거 끝난 지 1년밖에 안 됐고요. 만약에 표를 얻는다고 하면 노인분들한테 일자리 만들어주는데 돈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가요? 아, 그럼요. 이게 청년들 투표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해서. 예, 청취자 2458님. 표를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면 청년보다는 노인, 어르신한테 똑같은 돈 투자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런가요? 청취자 2458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야겠네요. 네. 얼마 전에 스피커가 커졌다. 즉 정치적 발언권이 커졌다고 자평하시던데 이 시장님 대권도 도전할 생각 있으십니까? 이런 점. 왜 웃으세요? 아직 그런 거 생각할 단계의 수준은 못 이뤘습니다.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 무슨 대선 얘기를. 안 나가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기회가 되면 해야죠. 아, 그렇습니까? 기회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되고 정치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부하면 거짓말이죠, 사실은. 예, 이 청년 배당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반발 의견이 댓글에도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내용도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요, 시장님.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시간 짧아서.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도입됐다고 보기 때문에 청년 배당이라는 논란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기본소득은 사실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도입했습니다. 예. 원래 기초연금을 전 국민 65세 이상에게 기여와 소득 관계 다 지급하겠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더 큰 기본소득 개념이었죠. 근데 이제 재정상 문제 때문에 70%만 주는 건데 청년 배당은 사실 두 번째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하니까 좌파 포퓰리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려야겠네요. 이중잣대가 이 사회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